먼저 좀 보고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 우리 홍의덕 전 위원장님의 비례대표 전략 공천과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현재 민주노동당이 지난 2월 19일 날 며칠 전이죠. 중앙위원회가 개최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 총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직 당직 선거가 3월 10일 날 투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번 주 안에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연락이 온 것은 비상대책위원회 7명 중 5명이 선임이 됐고 오늘 중으로 2명이 더 추가로 선임이 된다 합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을 다 책임지는 지도부이고 두 번째 전략 공천을 결정하는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단에서는 천용세 원내대표 국회의원과 최순영 국회의원 두 분이 원내의원에서 대표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 도당위원장 출신에서 한두 분 정도가 참여하게 돼 있고 민주노총에서 추천하는 노동계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고 농민이나 기타 부분에서 참여하는 분들 그래서 한 7분이 오늘 중으로 아마 구성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그렇게 민주노동당의 주요 간부들이 잠깐 우리 어저께 오셔서 인사하셨죠? 네.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비대위원회 대다수가 우리 노동조합에 굉장히 강사로 왔던 분들이나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들을 수년간 지켜봤고 우리 노동조합을 친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비례대표를 추진할 때 작년 11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비례대표를 우리가 적극 추천해야 된다는 명분은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의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처럼 개인의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향후의 비례대표에 많이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9년 동안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모범을 보인 우리 조직에서 추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홍의덕 동지께서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그 개인의 뛰어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노조를 구성하는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과 조직적 단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전략 공천이 다음 주에 공표가 됩니다. 다음 주 여기 선거 일정에 나와 있듯이 선거인 그 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공고는 3월 2일 일요일 날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그 전략 공천이 대략 마무리 짓고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까지는 우리 홍의덕 전 위원장님이 비정규 할당 부분에서는 영순위에 나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사전에 다 얘기된 것도 아니고 물론 작년 12월에 결정을 했을 때 이미 민주노총의 주요한 지도부들의 암묵적인 동의도 다 받아냈고 우리가 12월 27일 날 중앙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전에 암묵적인 동의가 없었으면 어렵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고 민주노동당의 사퇴한 전 지도부들 중에서도 우리 투쟁들을 그동안 수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비정규 할당 대표를 결정한 것은 민주노동당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대선 후보가 돼서 이것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 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노동조합의 중앙위원인 권용희 국장이 참석을 했을 때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 할당 비례대표를 반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대할 것. 왜 그러냐면 자칫 그것이 특수한 위치를 갖고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에 상위 순위에 주요한 비례대표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1번 여성장애인, 2번 비정규 대표로 가면 민주노동당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당선율이 낮았을 때는 실제로 민주노동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요구했는데 대다수의 대의명분상 비정규 노동자를 껴안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정책적인 결정을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1월 19일부터 민주노동당의 분당 탈당 사태가 기획이 되고 분당 문서가 만들어진 게 11월 19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탈당파들이 그 문서를 결정하고 작성해서 배포하기 시작한 날이 그만큼 비례대표와 관련된 소위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이 이 비례대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동안 우리가 민주노동당의 정치 세력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투쟁해왔던 사업보고에 나왔듯이 각종의 민주노총의 방침 투쟁들을 우리 노조가 가장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나가야 된다는 마음을 굳힌 것이 11월 중순 중앙위가 끝나고부터였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로 의견 설명을 드리면 총선 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민주노동당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상 지지율이 10%를 밑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출마자들도 지난 총선보다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철회하자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그것을 논쟁을 삼아서 사무금융연맹 대의원에서 그 안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노동당 지지해야 된다는 것이 통과됐죠. 다시. 근데 그 배타적 지지라는 용어를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담병호 위원장 시절에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공개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입니다. 탈당하신 분들이 배타적 지지를 민주노총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했던 것은 다른 건 아니었고 정치 기금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받아내기 했던 겁니다. 지지난해 1년 동안 민주노총의 공식 정치 기금이 약 70억 정도가 민주노동당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조합원들 전국에서 세액공제하고 걷어주는 돈이 70억입니다. 1년에. 그것을 결국 배타적 지지라는 것은 이번에 분당하시는 분들이 일부 민주노총에 들어와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라는 것은 각종 연맹과 노동조합에서 돈을 걷어서 탈당한 신당 돈을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타적 지지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처럼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이 진정으로 배타적 지지인데 일부 조직에서는 배타적 지지라는 권한을 갖고 조합원으로 돈을 걷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맹에서 우리가 지난 2002년, 2004년, 6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치기금을 걷어주면 소위 이번에 탈당하신 대부분 탈당한 분들입니다. 탈당한 분들이 전혀 우리 노동 공공연맹과 관계도 없던 분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정치적 패권을 위해서 그것이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민주상급단체 공공연맹의 정치기금을 납부를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계속 냈던 것은 우리가 낸 것을 우리 후보들에게 주려고 그리고 우리도 지방선거 계속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체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이 내부에 그런 일부 탈당하시는 분들, 전현직 간부들이 탈당하면서 자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새로 분당하시는 분들이 정당을 만들어도 민주노총의 지지가 전혀 없고 농민들, 대중단체, 학생운동, 청년학생들한테 지지가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노동 조직의 지지를 받아서 돈을 받아가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지금 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탈당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명하신 민주노총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왜? 민주노동당이 깨지면 민주노총도 우리 노조도 노동자들이 위험해진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우리가 출마하게 되면 여기 구성에 나와 있듯이 좀 일단 당직 공직 경력 있는 간부들이 주요한 간부님이 지부장님 많이 계시니까 같이 심의를 구성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최소 비용이 한 분 한 명 나가는데 기본 비용 공탁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물 공포물 있죠. 집에 배달되는 공보물 값이 대략 1,500에서 2,000만 원 나머지 비용까지 해서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당하신 분들이나 민주노동당에서 지역에서 출마자가 적은 이유는 일단 최소 비용 4,000만 원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돈만 있다고 선거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선거 기간 내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과 돈이 없으면 출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70여 명 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탈당하신 분들은 지역 출마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째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대중적 조직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사람을 소위 얘기하면 사야 됩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시 선거구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시의원을 한 지역에서 한 명만 뽑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바뀌어서 3명씩 뽑거나 4명씩 뽑거나 2명씩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노동당 일부 제가 이제 목격한 건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3등만 해도 당선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채를 빌려와서까지 당선되면 되니까 선거 비용을 돌려받으니까 소위 얘기하면 사채까지 써가면서 출마한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뭐가 잘 된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위 얘기하면 권력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처럼 순수하게 한 번도 우리 노동조합의 당직이나 공직에 그렇게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밀어주고 지원하고 실천해왔던 조직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지역 출마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일부 토론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4명이 나가면 이런 무천이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시급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또 서로 나갈 사람은 많은데 많이 나가면 좋죠. 우리도 전국에서 우리 지구마다 한 명씩 다 나가면 민주노동당을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뭐 30명이 나가면 12억이 필요한데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부 간부들 토론해 보니까 조합원들 중에서 연세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들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좀 명예롭게 자기 돈 좀 내서라도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민노당 살리지만 각 지역에서 자기가 한 4천만 원 물론 그런 뭐 돈을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연세가 들었던 분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 조합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퇴직금 타서 자식 주지 마시고 모아놓은 재산 절대 자식 크게 주지 말라는 얘기가 본인이 쓸 수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짓도록 재산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부 조합원은 100억대 재산, 뭐 200억대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그 유인촌이가 문화부 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언론에 나온 게 정확하게 재산이 얼마죠? 140억. 부인 통장에 현금이 55억 있어요. 본인 통장에 10억 있습니다. 일개 장관이 탤런트가 근데 우리 민주노총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두 번째,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은 2,500명이 사용한 돈이 제가 딱 보니까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라 하면 1년에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열악한 재정 갖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살아있을 때 정주영 같은 사람 살아있을 때 노조 다 많이 했죠. 노동자 착취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는 돈을 엄청나게
이념과 관계없이 남북 통일에 기여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금강산 구경도심 개성관광구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부별로 한번 가서서 저는 잘 모르지만 좀 명예롭게 뭔가 좀 앞으로 지역에서나 봉사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조합원이나 간부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 막 당선은 이번에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역에서 5명이 출마돼도 우리 홍의덕 전 위원장의 전략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 성공입니다. 성공. 전 왜 비례대표가 중요한 역할이냐면 그 순간 동지들의 그동안 지지리도 우리가 맨날 고용안정, 인간이탈 이 폐해를 국회에서 우리 전임자 간부가 그것을 갖고 나갈 때마다 미연 얘기하고 수로원 얘기하고 상용직 얘기하고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런 발언이 될 때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 정치인들은 30억을 내서 50억을 내고 비례대표를 삽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 노조에서 이번에 3억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홍의덕 동지를 비례대표를 만들면 우리는 성공이다. 물론 의원 한 명이 배출해서 우리 노조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작년에도 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획득한 성과들은 많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각 지부장, 이 자리에 온 지부 간부님들, 핵심 간부님들, 우리 노동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대의원들이 어저께 이 지부, 저 뒤에 계신 참관이라고 하지만 실제 대의원보다도 똑같은 위치이십니다. 함께 논의해서 단지 의결만 거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가면 대의원들이 현장에서 의견을 토론한 거하고 정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틀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오늘은 요식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정치 사업만큼은 부탁드리시면 지역 정치위원회 논의하겠지만 재력이 있는 조합은 어느 누구에도 가능하면 미화도 좋습니다. 상영이 좋습니다. 비례대표가 공식으로 결정되는 날 결정되고 출마 선포 결의되는 날 우리 노동조합에서 최소한 한 20명 출마한다라고 국회의사당에서 당당했을 때 2002년 언론에서 미화원들이 전국적으로 시의원에 도전했다는 엄청난 기폭제가 오늘날 민주노동당을 확장하는 데 성과를 줬기 때문에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에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 나라 민중을 살리는 일에 한번 자신의 재력도 사용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님들은 지구별로 재산이 많은 조합원들을 조사해서 정치적 아름다운 삶을 한번 제안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꼭 출마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 조합원도. 그런 분들은 또 노조에서 기금을 대책을 마련해서 출마하도록 해서 강원도도 한 4군데 다 나오고 경기도도 18군데 나오고 전국에 한 31군데 우리 민주연합 노조 미화원들 상용직들이 민노당을 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위한 구국의 총선 투쟁들을 벌였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